내일 시장을 준비하는 4시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그야말로 국내 증시는 폭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간 시장을 눌러왔던 국채금리와 유가 또 삼성전자 리스크와 관련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그간 경계 심리로 눌려왔던 부분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오늘 특히나 WTI의 경우에는 주자릿수로 내려온 모습이었고요. 국채 금리 역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겠지만 어젯밤 삼성전자의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죠. 이에 따라 국내 증시 강하게 상방을 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 지수 통해서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는 무려 8% 그야말로 폭등하면서 7,800선에 복귀를 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4.7%대 급등하면서 오늘 1,100선을 회복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코스피를 이끌어줬던 건 대형주 그리고 반도체 주들인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30만 전자를 터치해내는 모습이었고요. 7,500선 아래에서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7,700선 그리고 7,800선까지 회복해낸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600포인트 넘게 상승한 코스피 오늘 7,815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면은요. 마찬가지로 오늘 강한 흐름 이어갔지만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아쉬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한 이후에 11시 부근부터 코스닥은 다소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그 밖에 로봇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한 흐름 가져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1,105포인트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수급적인 부분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이끌어줬던 건 기관의 매수세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면은요. 그동안 개인들이 이 지수를 좀 떠받들어 주는 모습이었죠.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2조 6천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외국인 역시 11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조 단위 매도세를 이어갔던 반면에 오늘은 2천억 원에 불과한 매도세가 확인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2조 9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 이어갔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5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가면서 1,300억 원 이상 담아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코스닥에서도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테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반도체가 이끌고 있지만 이 수혜는 증권주가 받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국내 거래 대금이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1월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을 4월에 다시 한번 깨낸 건데요. 4월에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1,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분기 시장이 화랑이 계속이 됐었죠. 월 평균 거래 대금으로 따져보더라도 1,300조 원을 육박을 하는데 이 부분보다도 14% 증가한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월 대비해서 또 전연 대비해서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의 예탁금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1분기 투자자 예탁금이 전 분기 대비해서 30%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증권주의 이 주가를 좀 견인해주는 요소들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증권주의 주가 하반기에도 강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전망들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증권주 하면 거래대금 변수에 따라서 상고하저의 흐름들을 보통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좀 예외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올해에도 좀 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확보가 됐죠. 특히나 증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예탁금만 늘어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는 거래소가 본격적으로 거래 시간 연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또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 최근에 증권주들을 끌어올렸던 모멘텀인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는 부분도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증권사들의 분석이고요. 또 코스피 전망치 역시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노무라 증권에서는 11,000포인트 제시를 했고요. 최근에 IBK 투자증권에서 12,000포인트 제시를 한 상황이고 KB증권 역시도 10,000포인트가 넘어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수혜는 증권주가 받아갈 것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결국에는 주가를 견인해 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증권주들 흐름 굉장히 좋은 모습들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13% 가까이 급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삼성증권 역시도 8% 강한 흐름 보이면서 오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하나투자증권 7%대 강세 마무리 지었고요. 대신투자증권도 6.9%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황제주에 등극했던 삼성전기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 170만 원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어떠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시장이 쉬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기가 오후장 들어서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실리콘 캐퍼시터에 대한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기업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빅테크와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처음으로 대규모 공급 성과를 이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실리콘 캐퍼시터 작년에 매출액을 보면 200억 원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체결된 계약 공시는 1조 6천억 원이 넘어가는 정말 큰 폭의 성장을 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년부터 2년 동안 공급하게 됩니다.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하이퍼스케일러의 NPU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실리콘 캐퍼시터 관련해서 앞으로 기대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역시나 MLCC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전망들 내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엔비디아 한 차례 미뤄졌던 루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MLC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또 하반기에는 통상적으로 모바일 성수기이기 때문에 역시나 MLCC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기판주들 종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심택이 21%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해냈고요. 역시나 삼성전기도 신고가 경신을 해냈습니다. 13% 급등했고 TLB 12%대 급등. LG이노텍도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10%대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덕전자도 10%대 상승하면서 14만 6,400원에 종가 형성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 같이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어서는 이데일리 TV 뉴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에 힘입어 연내 11,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노무라 증권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59만 원과 400만 원으로 올려잡은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증시가 기업 실적과 자기 자본 이익률 중심의 상승 사이클이 전개되고 있다며 올해 코스피 목표 범위를 기존 7,500에서 8,000포인트에서 10,000에서 11,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목표치가 11,000선으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모건 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올 연말 코스피 전망치를 9,500선으로 제시한 바 있고 10,000포인트선 돌파 가능성은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열어둔 바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과 HBM 수요 확대를 핵심 변수로 꼽으면서 범용 메모리와 HBM은 현재 슈퍼사이클 구간에 진입했고
올해와 내년의 코스피 실적 성장과 자기 자본 이익률 개선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AI 인프라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낙관론도 제시하면서 메모리와 HBM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 및 ESS와 원자력 등 AI 인프라 관련 업종이 향후 5년간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창출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휴머노이드 사업 상용화 기대감에 최근 강한 모습을 보였던 로봇 관련주들이 노동자 대체 수요 확대 흐름에 또 한 번 주목받았습니다. 증권사들은 최근 현대차 그룹에 대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가 약 30조 원으로 추정되며 6월 중 소프트뱅크의 풋옵션 행사 및 전략적 투자자의 합류 가능성 등으로 로봇 산업 전반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평가했고 LG그룹 역시 액추에이터를 중심으로 로봇 산업 확대에 박차를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대규모 노조의 도미노 파업 우려까지 겹치면서 로봇 수요 확대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는데 전날까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리스크가 시장을 주도했던 가운데 현대차 노조 및 카카오 노조의 파업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노동자 대체 수요 확대 흐름이 주목받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로보틱스 산업은 저가 매수 대응을 고민해야 하며 파업에도 로보틱스는 멈추지 않는 만큼 고비용 인력 대체 이슈도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봇의 평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LG전자와 현대모비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 보이더니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오름폭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막판 25%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67만 원으로 장을 마쳤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9.83% 상한가 기록하면서 23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국가기관 송전망 건설을 허가하는 법안인 이른바 전력망 3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전선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전날 국회 기후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이른바 전력망 3법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한국전력만 수행할 수 있었던 국가기관 전력망 개발 사업을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기업도 허가해주면서 추구압 케이블과 전력 케이블, 해저 케이블 등의 전선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며 송전망 부족 문제가 산업계 핵심 리스크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 참여 확대와 재생에너지 공동 접속 제도 등으로 전력 인프라 구축 속도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선 관련주들의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전선 관련주들인데요. 일진전기가 10% 넘는 상승세 꾸준히 유지해내면서 11만 400원으로 장을 마쳤고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끝까지 강한 모습 유지해내면서 17% 넘게 오른 40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이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재평가를 위해 무상증자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최대주주 지분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시장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보통주 한 주당 신주 0.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단행하며 발행 규모는 약 1,092만 주로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6월 30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도 병행하면서 약 55만 주, 총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조 8천억 원, 약 911만 주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단행한 데 이어 추가 매입하는 자사주도 연내 소각한다는 방침으로 이번 자사주까지 연내 소각될 경우 올해 셀트리온의 총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2조 원에 이를 예정입니다. 앞서 셀트리온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작년부터 내년까지의 3년 평균 주주 환원율 목표를 40%로 제시한 바 있는데 회사는 올해도 대규모 자사주 소각 등이 반영되면서 주주 환원율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주가 부진과 바이오 제약 섹터 저평가에 대한 회사 측의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 이 밖에도 최대 주주인 셀트리온 홀딩스의 주식 추가 취득 및 우리 사조 청약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 셀트리온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계속해서 상승폭 확대하면서 5.69%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18만 9,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은 늘 명분을 찾는데요. 오르면 왜 오르는지,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시장은 충분히 오를 만한 이유들이 있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제유가는 100달러 아래선으로 떨어졌고 미국의 국채금리도 안정화됐는데요. 이렇게 시장을 짓누르던 부담이 거치면서 시장 속에 강한 에너지가 스며들었고요. 결국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열기가 애프터마켓에서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을 했고요. 사측이 양보를 하면서 타결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7.79%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0.32%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합의안이 워낙 잘 나왔다 보니까 반도체 투톱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한 내용만 살펴보면요. DS 부분, 그러니까 이 반도체 부분에서 특별 성과급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성과급의 상한선이 폐지가 되면서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 이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JP모건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성과급이 높아질 수는 있어도 EPS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의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했는데 그만큼의 결과가 역시 나왔고요.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SK스퀘어는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면서 13.51%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로봇주들을 중심으로 조정이 상당히 깊었는데 오늘 현대차가 12.16%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이 오늘 활짝 웃었습니다. 2차 전지와 로봇주, 반도체 소부장 단에서도 불기둥을 세우는 종목들이 많았고요. 제약바이오 단에서는 엇갈리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낙폭을 뒤로하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강하게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10.07%, 9.44%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로봇주들의 조정이 상당히 깊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는 16.93%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제는 2.23%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2.02%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젠슨항의 발언을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말을 했고요. 실제 실적 발표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매출도 늘어났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과연 이 AI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이 전력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비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 관련주들이 폭풍 질주를 하면서 LS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잘 움직였고요. LS 에코에너지가 이름을 올리면서 20.11%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강세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G전자가 무려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폭등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주사인 LG도 거의 2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다올 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목표 주가를 무려 9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로봇 사업에 진출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2031년에는 매출이 2조 원에 달성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24.4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올바이오 파마도 호재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기존의 치료제들은 효과가 미미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 그러니까 경쟁사도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했는데 난치성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안전성까지 입증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이 신약에 대한 가치가 시장에서는 3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로봇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불기둥을 세우면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소부장인 심텍과 네페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페스는 20.2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심텍은 호실적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나 늘었고요. 특히 이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사양 반도체 기판에 대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20.75%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중심으로 수급이 좋다 보니까 로봇
로보스타와 SPG가 1위,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로보스타가 26.8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PG가 22.81%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살펴봤습니다. 스페이스X가 2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다음 달 IPO를 앞두고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18,712개의 비트코인 보유 사실이 공개됐다. 현 시세 기준 가치는 약 2조 1,700억 원 수준이다. 이는 테슬라보다 많은 규모이며 전 세계 기관 비트코인 보유량 7위에 해당한다. 스페이스X는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단 평가액에 도달하면 사우디 아람코를 넘어 역대 최대 IPO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로켓과 스타링크에 이어 비트코인 보유량까지 공개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이 기술주와 코인 시장 모두에 어떤 파장을 줄지 주목된다. 네, 애프터마켓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내 증시 그야말로 폭등세를 네, 이어갔는데요. 네,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 사실 목요일서부터 또 이번 주 월요일 날 마켓이너 1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잖아요. 네. 또 삼성전자의 이제 노조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한 일개 기업의 실적 발표 이벤트가 아니고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꼭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2분기 가이던스죠.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2분기 매출 전망을 910억 달러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호실적 이런 부분을 이제 제시를 했고 이런 부분에 우리 국내 증시는 좀 화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겠는데요. 사실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의 주가는 사실 엔비디아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움직임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네. 국내 증시 개장하면서 삼성전자의 노조 해결, 문제 해결 그리고 SK 하이닉스 강세 이런 부분이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 이 중요한 부분을 저는 이 AI 확장 방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 투자 힌트를 찾아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로봇주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네. 이 엔비디아에서 이제 AI 팩토리 다음 단계, AI 팩토리의 다음 단계로 성장의 축으로 피지컬 AI, 로보틱스를 좀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LG전자가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향후 5년 안에 이 피지컬 AI하고 로보틱스 세그멘트 이거 매우 빠르게 성장하길 기대한다. 이런 언급까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투자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중 외국인 수급이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매도 수급. 그간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오늘 장중에 현물 1조 원 넘게 팔다가 5천억 수준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다만 선물이 매도로 또 마지막에 바뀌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젠슨황 CEO가 어떤 이야기를 내놓는지에 시장이 굉장히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강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파트너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LG전자 역시나 오늘 장에서 네.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로 제가 LG전자를 준비했는데요. 네. LG전자가 사실 5월 달에 왕자예요. 5월 달 왕자. 5월 달 고가 기준으로 하면 90% 올랐습니다. 90%. 5월에만. 네, 5월에만. 네. 아직 5월 마감이 되지 않았고 또 주중에 이제 조정을 좀 받기는 했지만 5월 둘째 주 고가 기준으로는 9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만큼 이익 구조 개선과 로봇 사업 확장으로의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엔비디아랑 그 피지컬 AI 요 부분에 협력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로봇 AI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좀 기술적인 흐름 체크해 드리자면은 지금 5월 달 들어서 5월 둘째 주에만 고가가 7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월 달 이제 90% 고가 기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지금 과매수 구간에 빠져 있어요. 과매수 구간에 빠져 있고 지금 아래 꼬리 달면서 이제 주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7%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일간 흐름에서는 오늘 LG전자가 이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앞으로 이제 24만 원, 25만 원, 26만 원을 넘어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시면 과거에 LG전자의 좀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21년도. 근데 지금 본전 가격에서 매도하신 이후에 폭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실 수 있는데 LG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의 좀 뭐랄까요? 제가 표현하기로는 좀 황골탈퇴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와 함께 또 LG CNS 이런 종목들 같이 관심 가지시고 보실 필요가 충분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정 시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G전자가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종가까지 상한가 유지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 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모멘텀 자체는 긍정적으로 짚어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파트너님께서 또 로봇 ETF도 이전에 가져와 주셨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좀 강조를 살펴볼까요? 해드렸죠. 네. 그리고 지금 시장 어려울 때 또 특히 어제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로 이제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로봇 보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로봇 제작과 또 로봇 모션 재현하는 부분들 그리고 부품 또 그 인프라 관련 그러니까 네. 그 플랫폼 사업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그 밸류체인 구조를 이 ETF가 다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시스템 신호에서도 차트에서 이제 포착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제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로봇 산업의 대표적인 종목들 한 15개 종목 정도가 이제 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네. 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요. 지금 그 LG CNS도 있고 현대 오토에버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편입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로봇의 전반적인 산업에 투자를 하시고 싶다라면은 꼭 보실 수 있는 ETF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ETF 거래하시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1시간 정도 교육 받으시고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귀찮음을 너무 좀 버리시고 좀 수익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4.9%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정 시에 제가 또 공부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관심 갖고 보시면 로봇 산업에서 큰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파트너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이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가져갔는데 로봇주 가운데 어떤 종목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ETF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는 또 반도체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어서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더 강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노조 이 총파업 유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주가 상승 면에서 제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일 주가 흐름을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월 첫째 주에서 갭 상승 출발을 했고 이런 부분들의 갭을 메우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 자리라고 설명을 드려왔었는데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200만 원 재도전하는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증권사의 추정, 적정 주가 이런 부분도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적정 주가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목표 주가 이제 상향 조정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가격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세론이 또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증권사에서 굉장히 밴드가 넓더라고요, 보니까.
최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최저 그래도 한 300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SK 하이닉스의 최저 적정 주가를 제시하는 곳이 네. 185만 원이에요. 오. 근데 지금 이미 가격이 넘어가 넘어섰는데? 있잖아요. 190만 원 네. 넘어가 있잖아요. 최고로 또 최고가로 제시하는 증권사는 380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잖아요. 이 의견이 그만큼 분분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200만 원 넘어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주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160만 1,000원 요 가격이었습니다. 168만 1,000원. 이게 이제 5월 첫 주의 종가 가격이거든요. 168만 1,000원 가격이. 그래서 일간 흐름에서도 이 갭 자리를 어떻게 메우고 가는 것인지 중요하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2번 갭, 이 자리가 2번 갭이거든요. 첫 번째 갭이 1번 갭이 이 자리고요. 그러니까 1번 갭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은 썩 좋지 않습니다. 주가 조정이 깊어지니까. 그래서 1번 갭까지는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2번 갭 자리만 메우고 올라가는 것이 주가 흐름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이탈시키지 않고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평균 가격, 고점에서의 단기 평균 가격이 꺾인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또 저항 가격이거든요. 단기 저항 가격. 그 가격이 190만 원서부터 200만 원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넘어가는,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을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역시 중요하다라고 SK 하이닉스 짚어주셨고요. 시장에서 좀 더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신다면 파트너님과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같이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키워드 통해서 내일 시장 투자 전략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키워드 첫 번째는요. 통화정책 방향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를 주목한 가운데 사실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기준금리 우선은 동결을 했고요. 다만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은 가장 많은 반대표가 1992년 이후에 나왔다라는 점인데 이 부분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오픈 AI IPO입니다. 스페이스 X에 이어서 오픈 AI의 IPO 소식이 간밤에 또 들려왔습니다. 9월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통화정책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FOMC 이야기는 살짝 묻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또 짚어볼 수 있을까요? 시장은 항상 금리를 보고 있어요. 네. 통화정책 방향을 보고 있지만 겉으로는 잘 내색하지 않죠. 그러다가 시장이 좀 안 좋아진다 싶으면은 세게 때립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걸 또 평상시에도 좀 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네. 있겠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끝났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도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화 약세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어지지 않으면 외국인의 수급을 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FOMC 회의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고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이 과거에 굉장히 상당한 매파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었고 최근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또 손을 맞추면서 좀 비둘기적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난 월요일 제가 이 자리에서 금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 영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하고 30년물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런 우려감과 함께 극심한 변동성을 제공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이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간밤에 유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또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었지만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앞으로 6월 달에 있을 6월 둘째 주
FOMC 이제 또 통화정책 회의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지 않는 한 시장은 계속 인플레이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응할 때 추격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고 눌림목 구간에서만 선택적으로 잡아 들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매파적인 발언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제한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역시나 그렇다면 빠른 대응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오픈 AI IPO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네.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도 보였어요. 제가 이제 오픈 AI 이 IPO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 4월 그 오픈 AI의 매출 부진 문제 해가지고 시장에 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매출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오픈 AI가 투자를 좀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가 제시됐었거든요. 맞아요. 4월 달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IPO 신청은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소식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요. 주간사, 골드만삭스 뭐 이런 쪽에서 어떤 내용이 흘러나오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립적인 투자자라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셔야 됩니다. 오픈 AI가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국면에 놓여져 있어요. 클로드도 쓰시죠. 네. 제미나이도 쓰시죠. 그러니까 이 경쟁이 계속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픈 AI의 IPO 이런 부분들, IPO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좀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오픈된단 말이에요. 네. 이 안에 이 재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이 다 오픈되기 때문에 그런 거 당연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9월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부분들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실망감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마시고 AI 생태계에서 투자 포인트, 투자 기회를 꼭 잘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픈 AI IPO까지 키워드 확인해 봤습니다. 시장이 제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파트너님이 짚어주셨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 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회를 같이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여승재 파트너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시면 파트너님께서 좀 더 상세한 전략들 제시해주고 계시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까이 대시면 링크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로우시다면 문자 통해서도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여승재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매일 오전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장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또 간밤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아갈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매일 오전에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상세한 전략까지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들도 담아봐야 될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승재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내일장에서는 어떤 테마가 또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면 네. 오늘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흐름을 보인 섹터도 있더라고요. 이게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광연결, 광통신 네. 이런 쪽은 조금 영향이 적었다. 예, 적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내일장 모사지에서 AI 인프라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 인프라 안에서 투자를 찾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그 엔비디아 실적 컨퍼런스 콜 대응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엔비디아가 AI 팩토리 구축은 계속 가속 중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실적 면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압도적인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2분기 가이던스 910억 달러 제시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경쟁 구도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오픈 AI, 제미나이, 클로드 또 이런 모습 말씀을 드렸듯이 엔비디아도 지금 경쟁 구도가 조금 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쟁 구도 이 부분이 근데 엔비디아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주문형 제작 칩, ASIC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으로는 더 투자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가시면서 특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메모리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주에 시게이트 CEO가 메모리 관련해서 공장 증설의 한계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또 주가에 좀 부정적인 요인을 주었던 것도 기억하실 테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메모리에 대한 효율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이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당연히 또 열 관리하고 광 연결은 필수적으로 또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쪽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 또 조정받는 종목들 찾아보시는 투자 힌트 이렇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AI, 이 엔비디아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은 반도체랑 로봇이 강했고 광통신은 좀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모습도 있었는데 또 다 후행적으로 또 기대감들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종목 어떤 거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유리기판하고 광통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은 첫 번째로 이제 대한광통신을 가져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대한광통신도 광섬유 이렇게 네. 해가지고서는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와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밀접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을 지금 보유하셨거나 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좀 기술적인 부분도 꼭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제 레이더 시스템에 이렇게 포착이 되는 모습들, 그러니까는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런 포착되는 모습들에서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짧게 끊어가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젠가는 이 고점을 만들고 또 어떤 패턴 뭐 이중 쌍봉, 뭐 원형, 천장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 자제하시고요. 조금 더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제가 공방에 다 설명을 해드려놓고 있으니까는 오셔서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주는 대한광통신 살펴봤습니다. 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고 좀 단기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파트너님께 좀 더 상세한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주 어떤 거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이번 종목은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요. AI 가속기 관련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수페타시스가 지난 4월 23일 날 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좀 주가 조정을 받아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고가 부분에서 매수 진행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조금 걱정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1분기 말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수주 잔고가 좀 많이 늘어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5,737억 원으로 전분기 말 3,500원 수준에 비해서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지금 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져 있고요. 그런 수주 잔고가 늘어남에 따라서 캐파 증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키운다라는 뜻이죠. 이런 부분은 당연히 또 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질 것이고, 다만 한 가지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을 2분기에 판가 인상으로 상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4월 23일 날 최고가 16만 5천 원 기록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 조정을 좀 받아 내려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4월 22일 이렇게 급등, 19%, 23%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제 신호에 포착이 된 가격들이 이제 확인이 되어지죠. 이렇게. 이런 기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스크 관리하는 기준도 되고 매수 진입하는 기준도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8일의 시가 종가를 확인해 보시면 4월 8일의 시가는 10만 9,900원이에요. 그러니까 11만 원 보시면 되겠죠. 종가는 12만 2,400원이고요. 그리고 4월 20일 시가는 11만 9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 종가와 4월 8일의 종가와 20일의 시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놓여져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럼 이 가격은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지지력을 보일 수 있는 가격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가격이 지난 5월 19일 화요일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 급락했어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이 급락장에서도 이 가격을 이탈시키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 보였고, 수요일 그리고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성에 차는 반등은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 뭐 10% 이상, 뭐 20% 또는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으니까 성에 차는 종목은 아니지만, 성에 차는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부분, 저는 충분히 또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서만 매수를 하지 않고 13만 원 이하에서만 매수를 하셨다면, 가격 부분에서 매수하셨다면은 충분히 보유하시면서 14만 원, 15만 원 가격까지 노려보셔도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의 상승 레이더 시스템에서 포착됐던 이수페타시스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저희 이어서는 히든 종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로봇 종목 준비했습니다. 오, 네, 로봇. 힌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로봇 밸류체인 기업으로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마 단번에 알아차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모자르다 하시면은 입는 로봇, 보핏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웨어러블 로봇 하시면 딱 떠오르시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이 웨어러블 로봇도 산업 현장에서 뭐 쓰일 수도 있겠지만 좀 케어하는 쪽으로 실생활에서 좀 삼성전자에서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쪽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주가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더 크게 움직이기 전에 좀 잡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준비를 좀 했고요. 공급방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QR코드가 하나 나가고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QR코드 가까이 대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금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히든 종목, 로봇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오전에는 파트너님께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 주고 계시는데요. 관련한 로봇주들 투자 전략 어떻게 짚어볼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전략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